안녕하세요 여러분, 쌍화탕 한 잔 인생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더 깊은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 긴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변화들이 있으셨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짠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도 있고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뀌죠. 자녀들은 독립해서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문득 외롭다는 감정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저만 그런가, 아니면 나이가 드니 당연한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외로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해요. 특히 관계의 변화가 많은 시기에는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죠. 근데 말이죠, 이 외로움이라는 녀석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외로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대요. 오늘은 그 외로움을 좀 다르게 보고 또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 흔히 말하는 명언들을 함께 나누면서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하고 작은 위로와 용기를 얻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만나볼까요?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인생은 관계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혼자서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에게 크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국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따뜻하고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나 혼자 동떨어져 있다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이 말을 떠올리면 아, 맞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세상 어딘가에, 아니면 바로 내 주변에도 나와 연결되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다음은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친구는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며 외로움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제이다. 아인슈타인 하면 복잡한 공식만 생각했는데 이런 따뜻한 말도 했네요. 외로움을 이기는 내 친구만큼 좋은 약이 없다는 말.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든 나이가 들어서 만난 새로운 인연이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죠.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친구, 시시콜콜한 이야기에도 웃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외로움을 녹이는 가장 따뜻한 방법일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 말은 외로움을 좀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외로움을 느낄 때 자꾸만 움츠러들고 혼자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열어 보이고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거나 마음을 나눌 때 역설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되고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웃을 위해 작은 봉사를 하거나 가진 재능을 나누거나 아니면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이번에는 관점을 좀 바꿔서 외로움을 내면 성장의 기회로 보는 이야기들을 볼까요? 잉마르 베리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숨은 더 차지만 시야는 더 넓어진다. 헉, 이 말 진짜 와닿지 않나요? 나이 들수록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힘에 부치는 것 같은데 대신 세상을 보는 눈은 훨씬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거죠. 외로움 때문에 숨이 찰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외로움이라는 높은 산을 오르면서 더 넓은 인생의 풍경을 보게 되는 거죠. 다음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말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다. 어우, 멋진 말이에요. 외롭다고 자꾸만 바깥에서 누군가를 찾으려고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깊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죠. 외로움을 느낄 때 어쩌면 나 자신과 마주할 가장 좋은 기회가 생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즐기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은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네요.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에 있다. 이 명언은 외로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없이 주저앉고 싶을 때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고 비록 외롭고 힘들지라도 다시 한번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이죠.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 삶의 큰 영광이라고 만델라 아저씨가 말씀하시네요. 외로움도 인생의 한 부분일 뿐 거기에 완전히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격려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공자님 말씀이네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움직이고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단 뜻이겠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멈춰 있을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으면 외로움이 더 깊어질 수 있지만 무언가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연결될 기회가 생기고 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류시와 시인의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다.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때가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외로움을 밀어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긍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항상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외로움을 느낄 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 곁을 떠나간 사람들에 집중하기 쉬워요. 하지만 시선을 바꿔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를 생각해주고 응원해주는 가족, 가끔 전화라도 해주는 친구,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내 삶이 생각보다 풍요롭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은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런 좋은 말들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명언만 백날 곱씹는다고 외로움이 싹 사라지는 마법은 없죠. 하지만 명언에서 얻은 힘으로 작은 행동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분명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시도해 볼 만한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용기를 내서 먼저 안부를 묻고 연락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연락하면 귀찮아하겠지 하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둘째,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해보세요. 경로당이든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든 복지관이든 의외로 다양한 모임과 활동들이 많습니다.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에 나가보거나 가벼운 자원봉사라도 좋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외로움을 잊기 좋은 방법도 없습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이나 공예 같은 손으로 하는 일도 좋고요.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도 좋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시간은 외로움을 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기쁨을 줍니다. 넷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지만 작은 생명체와 교감하면서 얻는 따뜻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꽉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줄 거예요.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꼭 사람들과 함께해야만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도 나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 사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본질적인 감정이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에 푹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처럼 조금은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또 이겨낼 힘을 내 안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찾아보는 거죠. 외로움은 분명 힘들고 불편한 감정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과 더 깊이 만나고 주변의 소중한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구독자님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그래 외롭지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 생각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연결이 많이 있고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도 외로움을 이겨낼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으니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로 외로움을 이겨낸 나만의 방법이나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